바스러질듯 위태로운 햇살이 홍대 앞 골목길을 비스듬히 적시던 오후였다. 28 박하나의 발걸음은 낡은 스니커즈 아래 보도블록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풍만한 체구,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검은 피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어떤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어떤 시선은 노골적인 불쾌감이었으며 또 어떤 시선은 마치 희귀한 동물을 보는 듯한 관음증적인 것이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심장이 바늘로 콕콕 쑤시듯 따끔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맞은편에 선 커플 중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하나를 향해 턱짓하는 것을 모른 척해야 했다. 버스 안, 어렵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옆자리의 승객이 슬쩍 그녀를 훑어보더니 가방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며 몸을 움츠릴 때 하나는 이미 재생 목록의 첫 곡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어폰을 더욱 깊숙이 귀에 꽂고 세상과 단절을 선언했다. 하지만 시끄러운 EDM 음악조차 그녀의 마음속 소음을 온전히 감싸주지는 못했다.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주문처럼 되뇌는 말은 텅 빈 객차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하나의 작은 자취방은 마포구 어느 언덕배기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있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녀의 무릎이 시큰거렸다. 창문 너머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옥상마다 푸른 방수 페인트가 칠해진 빼곡한 건물 지붕만이 보였다. 회색빛 도시의 단면이었다. 그곳에서, 그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창을 열었다. 바로 낡은 타블렛과 그녀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웹툰의 세계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캐릭터 코코냥은 통통하고 복슬복슬한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 수인이었다. 코코냥은 하나 자신처럼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도 특유의 넉살과 유머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존재였다. 코코냥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울 줄 알았으며 부당한 일을 보면 작은 아빠를 불끈지고 맞서 싸울 줄도 알았다. 하나는 코코냥을 통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혹은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려냈다. 지금 그녀는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툰월드에서 주최하는 신인 작가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과 과자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나야, 밥은 먹고 하니? 얼굴 까칠해진 것 좀 봐.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타블렛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멋쩍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는 홀로 하나를 억척스럽게 키웠다. 어머니에게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하나를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막아주고 싶어 했지만 때로는 그 지극한 사랑이 하나에게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기도 했다. 너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정적인 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말 속에는 딸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안쓰러움,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편견에 대한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평범함. 그 단어가 28 박하나에게는 얼마나 멀고도 아득한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이상향이었던가.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었는데 한편 같은 시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툰월드의 간판 작가 한유라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카메라 속 그녀는 방금 숍에서 관리를 받고 나온 듯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커다란 눈망울,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가녀린 목선 아래로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블라우스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매일같이 화려한 일상과 명품, 협찬품들을 과시하며 수십만 팔로워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의 웹툰 역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독자들은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반짝이는 작품 세계에 열광했다. 유라는 자신의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콤한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그녀의 반짝이는 미소 뒤에는 날카롭게 벼린 발톱과 강한 승부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경자의 행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의 손이 타블렛 위에서 빠르게 그러나 섬세하게 움직였다. 코코냥이 서울의 낯선 골목을 헤매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발견하고 가만히 쪼그려 앉아 그 연약한 아름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장면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 자신이 가장 바라는 순간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발견하는 작지만 소중한 위로와 아름다움인지도 몰랐다. 밤샘 작업으로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파르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코코냥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하나에게 혹은 과거에 상처받은 어린 나에게 가다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공모전 마감일이 지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하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하나 작가님 되십니까? 여기는 툰월드 편집부입니다. 저는 김민준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남성 목소리였다. 하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설마 하는 기대감이 온몸의 세포를 간지럽혔다.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신인 작가 공모전에 출품하신 코코냥의 서울살이 작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 아주 인상 깊게 검토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민준 편집장은 하나의 작품에서 기존 웹툰에선 보기 드문 독창성과 진정성을 발견했다며 캐릭터의 매력과 이야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식 연재를 제안했다. 하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인가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되묻는 하나에게 민주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네. 작가님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하나 작가님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하나는 한동안 낡은 의자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정말 어쩌면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은 안아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꿈속에서 코코냥은 커다란 날개를 달고 서울 밤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코코냥의 서울살이 연재는 시작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검은 고양이 수인 코코냥이 낯선 대도시 서울에서 겪는 좌충우돌 일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현실 풍자는 기존 웹툰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하나처럼 사회적 소수자이거나 외모 콤플렉스로 고민하거나 혹은 그냥 세상살이에 지친 많은 독자들이 코코냥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웹툰 댓글창에는 작가님, 코코냥은 제 인생 캐릭터예요. 오늘도 코코냥 보고 힐링합니다. 우리 코코냥 꽃길만 걷자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하나는 매일 밤 독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작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작품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곧 작가 박하나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곧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작가의 신상에 대한 온갖 추측과 함께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림체는 이렇게 귀엽고 뽀짝한데 작가 왁구 실화냐? 완전 매치 안 되네. 솔직히 흑인이 그린 웹툰이라길래 신기해서 봤는데 혼혈이시구나. 근데 좀 부담스러운 비주얼이긴 하다. 코코냥의 환상이 깨지는 느낌?
저 정도 덩치면 자기 관리 아예 손 놓은 거 아님? 웹툰 그릴 시간에 운동이나 좀 하지. 뚱뚱한 건 게으르다는 증거라던데 작가가 저러니 작품도 곧 한계가 보이겠지. 피부색 특이해서 억으로 끌려고 작가 된 건가? 요즘은 별의별 걸로 다 관심 받으려고 하네.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은 비수처럼 하나의 여린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악플들을 읽으며 남몰래 눈물 짓는 날들이 다시 늘어갔다. 애써 태연한 척, 강한 척 했지만 켜켜이 쌓여온 마음의 상처는 가바터지기 직전이었다. 한때 세상을 향해 용기 내어 내밀었던 자신의 손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연재 초기의 설렘과 기쁨은 점차 불안과 공포로 변해갔다. 김민준 편집장은 누구보다 먼저 이 심각한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는 거의 매일 하나에게 연락해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나 작가님, 저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들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작가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시선과 저열한 인격의 문제일 뿐이에요. 플랫폼 차원에서도 악성 댓글 삭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단호한 말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작업실 밖으로 나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마감 날짜는 야속하게 다가오는데 하얀 타블렛 화면 위에서는 좀처럼 이야기가 풀리지 않았다. 사랑스럽던 코코냥마저 길을 잃은 듯 슬픈 눈으로 그녀를 원망하는 듯 보였다. 한편 한유라는 하나의 작품 코코냥의 서울살이가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자신의 작품보다 더 주목받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과는 정반대의 외모를 가진 듣도 또 보도 못한 신인 작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는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저런 애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냥 불쌍해서 혹은 신기해서 띄워주는 거 아니야? 질투심은 곧 시커먼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여러 개의 익명 계정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하나를 비방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코코냥 작가, 알고 보니 인성 논란? 과거 동창생 증언 터졌다. 박하나 작가, 작품 표절 의혹, 해외 마이너 작품과 유사점 발견. 솔직히 코코냥 작가, 외모 때문에 실력 이상으로 고평가받는 거 인정해야 함. 등 대부분은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완전히 조작된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쉽게 선동되었다. 유라는 자신의 팬덤과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은밀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의 불행을 상상하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쳤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여러 번, 딸이 몰래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나에게 웹툰을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예전보다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권했다. 하나야, 엄마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걸 볼 수가 없어. 제발, 그냥 다 내려놓고 엄마랑 같이 반찬 가게 일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어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은 평생 이 편견의 감옥에서 어머니의 끝없는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과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연한 표정으로 김민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편집장님, 저 특별편을 하나 그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모든 편견과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특별 에피소드 악플보다 더 아픈 시선들은 그야말로 웹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에피소드는 코코냥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날카로운 말들과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홀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지만 결국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나의 색깔은 내가 정해.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해. 당신들의 잣대로 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 마지막 장면에서 코코냥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수많은 독자들은 이 에피소드를 보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으며 그리고 함께 용기를 얻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하나의 용기에 깊이 감동한 독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뜨거운 지지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수만 개씩 쏟아졌다. 외모 지상주의와 사이버 불링의 폭력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작가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코코냥 덕분에 제 안의 용기를 발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빛낯을 이렇게 용기 있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수의 팬들은 자발적으로 슈렉 코코냥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모두 달라서 더 아름답다. 박하나 작가님 사랑합니다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이며 하나에게 크나큰 힘을 실어주었다. 심지어 몇몇 동료 웹툰 작가들도 공개적으로 하나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하나가 처참하게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사회적 영웅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런 볼품없는 애한테 왜 다들 열광하는 거야? 그녀의 비뚤어진 질투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녀는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주고 흥신소를 고용하여 하나의 뒷조사를 시켰고 마침내 하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과거의 상처, 바로 학창시절 외모 때문에 겪었던 끔찍한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경험을 알아냈다. 그리고 당시 따돌림을 주도했던 인물과 은밀히 접촉하여 거짓과 과장으로 버무려진 피해자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욱더 검고 질척한 그림자가 하나를 향해 음흉한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의 웹툰은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이 현실로 되살아날까봐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을 설쳤다. 아니나 다를까 한유라가 사주한 피해자 A씨의 단독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익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영상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박하나가 학창시절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녀 때문에 학업까지 포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부분은 한유라가 만들어낸 거짓 시나리오였지만 자극적인 내용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여론은 또다시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댓글에는 또다시 하나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마녀사냥식의 억측이 난무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림은 착한 척하더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과거 들통난이 역겹다. 당장 연재 중단시켜라. 학교 폭력 가해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의 낡은 자취방, 창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했다. 햇빛마저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침대에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었던 타블렛 위에는 다시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가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코코냥은 미완의 슬픈 그림 속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이 그녀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삼키려 하고 있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마치 구원처럼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편집장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하나의 곁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하나 작가님,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영상 전부 한유라 작가가 꾸민 짓입니다. 증거도 확보했어요. 작가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 작가님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작가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고 진실했다. 이어서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딸 하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지하고 약해서 네가 어릴 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엄마가 내 곁을 꼭 지킬게. 우리 딸 절대 기죽지 마라. 알았지? 어머니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속에서 하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몸부림치며 목 놓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온라인에서는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민준 편집장과 투놀드,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한유라의 모든 만행과 증거들을 공개했고 하나의 웹툰을 통해 용기를 얻었던 수많은 소수자 독자들과 양심 있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박하나 작가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힙니다. 혐오를 멈추고 연대합시다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한유라의 비열한 행태와 익명 뒤에 숨어 마녀 사냥을 일삼던 악플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자정을 요구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악플에 동조했어요.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작가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듣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파괴하려 했던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보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작은 반성의 목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용서와 화해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과거 한유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함과 괴롭힘을 당해 결국 웹툰 작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또 다른 신인 작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것이다. 그녀는 한유라가 자신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원본과 이간질 녹취 파일 등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유라의 천사 같은 가면 뒤에 숨겨졌던 소름 끼치도록 추악한 민낯과 이중성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나는 이 모든 경랑의 과정을 방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준 편집장과 상의하여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박하나입니다. 먼저 저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사, 그리고 최근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그로 인한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제 외모는, 제 과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방식과 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미워하거나 세상의 편견 속에 가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고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녀의 SNS와 웹툰 댓글창에는 사과와 용서, 그리고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폭주했다. 박하나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혐오를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유라의 추락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과 광고는 즉각 중단되었고 툰월드 플랫폼에서도 영구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녀의 SNS는 대중들의 분노와 비난, 조롱의 댓글로 뒤덮였고 한때 모두의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가락질받는 파렴치한 존재로 전락했다. 어쩌면 그녀 또한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뒤틀린 피해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다른 이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혹독하고 처절했다.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서울의 하늘은 그날처럼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하나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랑받는 웹툰 작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웹툰 코코냥의 서울살이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단행본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곧이어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풍만한 체구에 건강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검열하며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유쾌한 입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에 기꺼이 응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다양성과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었다. 그녀는 현재 차기작으로 다양한 색깔의 우리들이라는 제목의 옴니버스 형식의 웹툰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의 다양한 소수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등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었다. 김민준 편집장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어머니는 이제 딸의 가장 열렬하고 자랑스러운 제1호 팬이 되어 그녀의 모든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는 하나의 사인과 코코냥 그림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어느 눈부신 주말 오후 하나는 오랜만에 홍대의 한적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새로 산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며 반짝였다. 여전히 그녀를 힐끔거리거나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들이 간혹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예전과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순수한 호기심,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어쩌면 존경심과 같은 것들.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저 언니 코코냥 그리는 박하나 작가님 맞지? 나 코코냥 진짜 좋아하는데 사인해주세요. 아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반짝이는 눈으로 하나에게 다가와 작은 수첩을 내밀었다. 하나는 아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의 어떤 편견과 차가움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따스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이의 수첩에 코코냥과 함께 내 안의 우주를 믿어봐 라는 글귀를 정성껏 적어주었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게 아름답거나 평등하지 않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에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스러운 코코냥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희망의 색깔들을 용기 있게 칠해나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